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산지를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고요. 오늘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루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0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볕 아래 한낮에 30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한여름 못지않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요. 얇은 겉옷 챙겨 다니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밥상공동체 사회복지재단이 최근 2025 한국 ESG 경영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들의 활동 소식 나눠보고요. 한지의 고장 원주에서 한지를 활용해 지역의 문화 저변을 넓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9월 1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선 철도를 기반으로 한 해양 관광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삼척과 동해, 강릉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철도 여행 상품입니다. 특히 주민이 직접 관광객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당일형과 1박 2일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상품은 코레일 누리집 등에서 판매됩니다. 정부의 지역 필수 의사제 시행에 따른 강원도의 의사 채용률이 2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국회의원은 지역 필수 의사를 원한 강원도 내 병원 4곳의 경우 의사 24명 모집에 5명만 채용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지원 신청을 계속받아 올해 말까지 24명을 모두 채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이 올해 말까지 소나무류 제선충병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항공 예찰을 해 나무 고사 위치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합니다. 예찰 대상은 최근 제선충병 발생지인 정선과 횡성 등 평창군과의 경계 지역 산림인데요. 또 지상에서는 예찰 방재단과 국유林관리소와 함께 소나무류 고사 현상을 확인합니다. 아직 평창군에서는 소나무류 제선충병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를 시작으로 전국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을 설립하면서 따뜻한 나눔을 이어온 밥상공동체 사회복지재단이 최근 2025 한국 ESG 경영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수상의 의미와 함께 재단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뜻깊은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ESG 경영대상이 어떤 상인지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수상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든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기후 환경에 따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기관은 이제 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 가운데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단열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ESG 경영 대상에 해당되는데 저희 기관이 이제 이런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근본에 이 복지 단체로서는 받기 드문 수상인데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네. 수상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상인인데 이렇게 어렵게 또 해내신 거죠. 자,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밥상 공동체 복지재단은 방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해온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그 IMF 1998년도에 그 원주 쌍다리 아래에서 시작이 돼서 오늘날의 그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그 복지관을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서 일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린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연탄으로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에너지 빈곤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사랑 연탄 지원을 통해서 그래도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특별히 27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으로 계속 이 운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하고 또 원주 시민들이 많이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에 함께해 주셔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서 원주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적으로 연탄은행이 보급이 되고 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곳에 밥상공동체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방금 해주신 설명에도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밥상공동체 하면 무엇보다 연탄은행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연탄은행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강원도는 이제 원주에서 시작해서 이제 춘천이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속초 그래서 강원도에는 9개 지역에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연탄이 한 1,500곳 되는데 서울 연탄은행은 이제 서울역 동자동 쪽에 위치하고 있고 저 그 아래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부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인천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그래서 전국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도 연탄으로 겨울나는 분들이 그 에너지 빈곤층이 대략 한 7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가격이기 때문에 연탄은행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와 전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연탄은행이 잘 그만큼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이제 일교차가 커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질 텐데 여전히 연탄을 필요로 하는 이유들이 많을까요? 어떤가요? 네, 아직도 우리 강원도 내만 해도 2만 가구 가까이 되고요. 또 원주 지역만 해도 대략 한 1,000가구 정도 연탄을 겨울을 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탄소 배출을 많은 석탄의 문제는 좀 큰 문제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탄가가 그냥 갑자기 다 폐쇄를 한다든지 연탄 공장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또 연탄을 겨울로 하는 분들은 수급자 가구나 차상호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월 소득이 거의 35만 원 미만이라든지 만약에 많이 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면 50만 원 미만이거든요. 또 이분들이 주거 형태를 보면은 주로 임대라든지 월세라든지 이런 쪽에 사시고 또 평균 연령이 80이 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난방보다 그 기름을 사용하는 데는 월 보통 한 40만 원 소요되지만 그나마 연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20만 원도 채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탄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연령대나 월 수입 부분을 이제 수치화해서 말씀해 주셔서 더 와닿는 부분인데요. 자, 최근에는 폭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계신데 특히 올해 선포된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연탄은행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단순히 연탄은행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복지기관이지만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그 기후 환경 변화에 따라서 25년도에는 폭염 문제로 굉장히 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굉장히 그 폭염에 지치겠구나 이렇게 사전에 그 진단을 하고 금년에 저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전담기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모금을 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모아가지고 금년 여름에 이미 선풍기를 보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원주시 25개 읍면동에 전부 다 선풍기 500대를 지원하기도 하고 홍수 만병을 지원하면서 폭염에 그나마 어려운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드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 내 요번에 그 강릉에 굉장히 그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릉에도 저희가 생수를 준비를 해서 2만 병을 저희가 강릉시청에 가서 직접 전달해 드렸더니 거기서 이렇게 복지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냐 너무 시기적절하게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연탄은행이면서도 기후환경 취약계층으로 모든 일들을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시나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상황에 맞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신데 밥상공동체복지재단이 산하에 종합사회복지관도 함께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요? 일단 KBS 방송국 바로 앞에 있는 이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이 있고요. 또 태장이동에 태장이동 주민센터 옆에 보건노인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복지관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스마트 복지 시대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회활동도 적응해가지고 하다못해 식당에 음식점이라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 여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심지어는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디션을 해서 또 컴퓨터 교육을 시켜드리고 또 동영상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아나운서 자체적으로 청춘 라디오 방송국이 보건노인 종합복지관과 밥상공동체 종합복지관이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도 아나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시대에 앞서서 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강 식단을 말씀해 드린다든지 오시면은 아주 음식을 맛있게 대접을 해드려서 어르신들이 좀 든든하게 해드리고 또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맞춰서 교육을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밥상공동체에 오면 보건노인 종합복지관에 오면 천국이 따로 없다. 너무 좋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도 문을 닫지 말고 때로는 밤에라도 불을 켜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최근에는 스마트 사회적 처방 사업이나 사물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돌봄 등 좀 새로운 방식의 복지 서비스도 시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일단 IoCT 기반을 통해서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대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면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또 혼자 계실 때 외로워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거기 가정에 적절한 돌봄 기계를 만들어서 움직임을 감지한다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가정에 선제적인 그 예방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제일 먼저 IoT 기반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밥상공동체나 보건노인 종합복지관에 오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이 기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바로 스마트 복지관의 역할인데 그거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돌봄이라는 게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역시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스마트 복지관이라든지 IoT 기반을 통해서 대면을 하지 않아도 점점 비대면으로 복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원주시라든지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민간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볼 때 그냥 만들어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거를 참조를 통해서 좀 정책적으로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금병겨울에 추위에 떠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한 장에 9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건강한 민국이 되고 따뜻한 나라가 되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허기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인 한지를 활용한 특별한 교육과정이 원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지 에듀케이터 양성 과정입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지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취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 특산품인 한지를 활용한 공예 수업, 또 한지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서 특히 매주 주말이면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데요.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한지 관련 전시가 정기적으로 준비돼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한지 관련 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지 전문 교육과 양성 과정인 한지 에듀케이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한지 관련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업을 듣게 된 배경부터 수업 소감 들어보시죠. 처음에 지승공예를 수강하면서 한지 양성 과정이 있다 해서 등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작품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수강 신청을 했어요. 한지의 여러 가지의 그 질감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붙이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든 분야를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는 지승 쪽으로 많은 그 작가도 하고 싶고 강사도 하고 싶어요. 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서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수강생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수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병행됩니다. 이 수강생 중에는 평소에 한지를 좋아해서 공예나 작품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통해서 더 전문적으로 한지 공예 활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지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론 수업에서는 한지의 역사와 전통적인 가치를 배우고 또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한지를 활용한 프로그램 교육 방법을 배웁니다. 직접 한지의 원료인 당나무의 물성과 또 한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지꽃처럼 다양한 공예 기술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데요. 한지 공예 실습, 생활소품 제작, 또 무형문화재 장인 제작 과정 참관까지 다양한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9명의 수강생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후 어떤 활동 기회로 이어질지 원주 한지 테마파크 문화사업팀 이민율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한지 에듀케이터 과정에는 현재 총 9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강생 모두 한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지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신 분들께는 사단법인 한지문화재단 원주 한지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사업에서 강사 채용 시에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또한 우수 수료자의 경우 자체 개발한 한지 교육 콘텐츠를 통해 지역 기관 및 학교와의 연계 사업에 참여하는 등 보다 전문적이고 주도적인 활동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지 에듀케이터 과정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한지 문화의 교육적 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활동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한지 전통 뿌리와 또 현대 교육을 연결하는 이 한지 에듀케이터 과정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데요. 수료생들은 한지 테마파크 교육 사업에 가산점을 주어지고요. 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7월 중 모집 공고가 나가고 올해부터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 교육자 양성 과정이 진행될 계획인데요. 한지의 가치를 전하는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길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전통 한지의 가치를 또 가르쳐줄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는 프로그램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 살펴보죠. 자, 영월 포도가 다른 지역 포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혹시 뭐 영월의 지리적 환경이나 재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청정 영월의 포도가 맛있는 비결은 바로 독특한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영월 포도는 미네랄이 풍부한 석회암 토양과 큰 일교차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포도의 당도와 풍미가 극대화되고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월군에서도 명품가원 기반 조성,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각종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 달부터 캠벨이나 흑화로, 샤인머스켓 등 다양한 포도가 출하될 예정이니 달콤한 영월 포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군침이 도는데요. 영월 포도 관련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영월군에서 예비 귀농인들을 위한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들었는데 이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예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 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생을 9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교육 내용은 재배학과 작물 생리, 병충해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영농기술부터 현대 농업에 필요한 드론 운영, 온라인 마케팅 기법까지 다룹니다. 교육 인원은 30명 내외고요. 영월에 주소를 두는 농업 경영을 희망하거나 농업 경영체 등록 5년이 지나지 않은 영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네, 참가비가 무료군요. 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나 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뭐 방문해서나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영월에 오픈한 더 한옥 헤리티지 호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호텔이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한옥 호텔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뭐 호텔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예, 최근 영월에 문을 연 더 한옥 헤리티지 호텔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편의성을 접목시켜서 뉴 헤리티지의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정전의 건축보다 넓은 규모고요. 총 24개의 객실에서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수께끼에게는 호텔에 있는 한옥의 도슨트 투어라든가 갤러리 누각 관람이 가능하고요. 한식,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인 문포, 올데이 다이닝 나무, 라운지 고유 등의 수준 높은 부대 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호텔이 이미 지난해 유네스코와 국제건축가협회가 주관한 베르사유 건축상 호텔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영월군이 치매 안심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영월군 보건소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 안심 가맹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치매 환자들이 친화적인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가맹점들은 지정된 업소들은 치매 안심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환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방문하는 주민들은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된 조기 검진,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고요. 치매 조기 발견이라든가 돌봄의 사각지대에 큰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김정문 헤어샵과 더울린 집을 포함해서 영월군의 치매 안심 가맹점은 총 10개소입니다. 예. 자, 끝으로 영월군 물미묘원의 봉안당이 개관했다고 하는데 어떤 규모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물미명원의 보안당은 총 4,073개의 최신식 공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재래실과 유족대기실,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용료는 30년 기준으로 단장은 60만 원, 합장은 120만 원이고 국가유공자는 사용료가 감면됩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경대학교 윤병화 교수와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습니다. 9월 15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